한밤에 기막힌 투자를 책임지는 차트 형님 김지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금일 시장 코스피 0.02% 상승 마감했는데요. 어제 종가 대비 0.02% 정말 미비합니다. 오늘 그래도 움직임 자체는 오전장 밀렸다가 오후에 들어올리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주가는 왜 오름과 내림을 반복할까? 그리고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는데 왜 고점은 여기가 되고 저점은 또 여기가 될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1시간 동안 방송 참여 잘 하시면서 이렇게 차트를 분석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고점은 어느 정도까지 혹은 저점은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 찾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시장 자체는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습니다. 네, 새해 첫 거래일이었죠. 시장은 2022년 어떻게 접근할지에 설명을 드렸어요. 자, 복귀를 해본다 그러면 2,950포인트를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3,050포인트를 기억하라 했어요. 이 두 개의 포인트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2022년도는 물론 수급에 의해서 과거 2020년 재작년처럼 어마어마한 유동성에 의해 주가가 또 랠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물론 전고점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 2년 동안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주가 상승 그리고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 그리고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것 때문에 투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은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단순하게 존버하는 거 가지고는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걸 제가 어제 주지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3,050포인트, 2,950포인트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접근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매일매일 주가의 흐름을 볼 텐데 과연 왜 고가는 여기가 돼야 되고 저가는 또 저기가 돼야 되는 건가? 여기저기는 나오는데 그놈의 여기와 저기는 어떻게 포인트를 잡을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움직임을 보면요. 분차트로 가볼게요. 자, 이걸 조금 좀 긴 호흡으로 봐봤어요. 작년 12월부터 현재 흐름까지 한 달 좀 넘는 기간 함께 보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러분들 12월 둘째 주에 해당되는 포인트, 저점 포인트가 어디 있는가 볼까요? 자, 일단 2,955포인트가 있어요. 이거는 최저점입니다. 그런데 14일, 15일경의 저점에 대해서 수평선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이 나와 볼까요? 정확하게 지난 14일 저점 찍고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최저점 2,955포인트, 그 다음에 밸런스에 해당되는 3,02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하락을 하고 어디에서 지지받습니까? 바로 이 포인트죠. 다 보이시죠? 2,975포인트 정도 내외. 이 자리가 지지받고 터닝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가 자체가 오전장에 보합 출발해서 하락을 했다가 터닝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주가 자체가 너는 있잖아. 오늘 주가의 움직임 자체는 2,970포인트, 2,950포인트, 60포인트, 70포인트 이 근처가 됐었을 때 주가가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다. 아주 짧게 본다 그러면은 최근 2거래일 전에 저점 상승 그리고 저점 이 부분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더블 바텀이라고 얘기를 하죠. 더블 바텀 쌍바닥입니다. 외바닥, 쌍바닥. 쌍바닥 포인트에서는 매수해야 된다는 걸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은 정말 심플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물론 많은 유능하신 경제 전문가 또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합니다. 회사에 대해 가지고 혹은 거시경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과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될까 매도해야 될까에 대한 거는 구체적인 답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차트의 언어예요. 조금 전에 차트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왜 저점 포인트가 2,973포인트에서 주가가 터닝을 했느냐. 이유 심플하다는 얘기죠. 최근 21일 거래해 놓고 봤었을 때 지지라인에 해당되는 포인트가 2,970포인트에서 2,950포인트 근처였고요. 최근 이 거래일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30일 저점 만들고 오늘 저점. 그렇기 때문에 오늘 11시 15분을 전후로 해서 주가가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게 미리 아침부터 예견이 되었었다. 그럼 저 포인트가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지수량을 갖고 있다면 베팅할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임,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 대해 가지고 미리 차트를 이해함으로써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잘 아시겠습니까? 자, 노란 톡방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러한
차트의 언어를 읽어내는 방법, 그리고 매일매일 강한 종목을 추천드려서 상한가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노란톡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자, 노란톡방 들어온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의 손민재입니다. 어제는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갔던 우리 시장이었지만 오늘은 굉장히 강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오후 들어 하락세를 회복을 하면서 2,989선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6.17포인트 하락한 1,031선으로 마쳤습니다. 요즘 들어 굉장히 오르락 내리락이 강한 우리 시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제 멘탈 그리고 제 심리도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저와 같은 증상을 가지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대표님은요, 굉장히 많은 장점을 보유하고 계신데 제가 딱 그중에서 3가지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굉장히 매의 눈을 가지셨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상한가 가는 종목들 그리고 좋은 흐름 가져갈 종목들, 미인주들을 굉장히 잘 발굴을 해내시는데요. 제가 2021년도에 작년이죠. 저희 대표님께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개해드렸던 종목을 200개까지는 세보았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세지 못했습니다. 정말 300개에 육박하는 그런 상승세 갔던 종목들 올해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도 받아가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장점은요,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호칭이 조금 불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의 관점, 즉 주린이의 관점에서 굉장히 이해하기 쉽도록 차트의 언어 그리고 흐름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쉬운 설명을 들은 여러분들은 당연히 기억도 잘 하시겠죠. 이 기억을 잘 하시면 여러분들 스스로 좋은 종목을 찾아내고 어떻게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지 스스로 능력을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저희 대표님께서 정이 굉장히 넘치십니다. 저희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11시에 여러분들을 생방송으로 뵙고 있고요. 저희 대표님께서는 24시간 동안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이어가십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란한 하루를 보내고 계실 때 저희 대표님께서 슈퍼맨처럼 짜잔 하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 공개 방송을 해주시는데요. 이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그리고 이런 복잡한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께 세세하게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요. 이 모든 우리 대표님의 장점들 나도 한번 느껴보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지금부터 함께 하시는 거를 제가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님은요, 여러분들께 언제 상한가 가는 종목들 그리고 굉장히 질이 높은 교육을 해주실지는 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교육들 놓치지 말고 2022년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검색창에 한밤 차트 형님의 투자대지도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나는 이 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하시면 제가 QR코드 준비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굉장히 큰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가득히 찍어주시면 상단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 링크 여러분들 사칭방 아니니까요. 빠르게 누르셔서 2022년 성공적인 투자할 수 있는 계획 저희 대표님과 함께 하시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상담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내 종목이 왜 오르지 않나? 내 종목은 언제 팔아야 할까? 또 언제 다시 사야 할지 고민 많으실 텐데요. 그 여러분들의 종목, 매수가, 비중 그리고 사연을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추첨을 해서 대표님께 직접 물어보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같이 해결해보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표님 모셔서 차트의 언어 그리고 시장의 흐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분들, 자, 노란 통과 잘 들어오셨는지요? 지금부터 차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차트의 언어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혹은 매도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아주 객관적인 지표예요, 여러분들. 투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도박이 되면 안 되겠죠. 내가 사놓은 종목이 무조건 올라갈 거야. 희망 고문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주가가 떨어질 때는 그 흐름에 맡겨야 됩니다. 손절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주가가 오를 때는 또 그 수익을 즐길 수도 있어야 되죠. 그냥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매매가 필요한데요. 그러면 제가 노란톡방울 시청자분과 소통한 종목, 그 다음에 어제 이 시간대에도 다시 한번 제가 복귀시켰던 종목, 오늘 대단히 또 강하게 갔어요. 한 종목씩 봐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로보티지라는 종목을 봐보도록 할까요? 자, 로보티즈는 제가 지난 12월 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첫 상한가 갔었을 때부터 추천을 드렸고요. 그 다음 주에도 추천을 드리고요. 이번 주에도 추천을 드려가지고 지금 3주 연속으로 로보티즈, 로봇 관련주에 대해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로봇 관련주가 왜 올라가는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올라갈까요?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한 뭐가 터지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지고 있죠. 거래량. 거래량은 결과론적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수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수급. 그죠? 수급이에요. 수급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 저는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제가 12월 달 최근 3주 동안 로보티즈, 로보로보, 유진로봇, 기타 등등 로봇테마 관련해 가지고 무조건 좀 들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한가 간 날 딱딱딱 집어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결정적으로 이 종목 대에 대해 갖고 여러분들 과거 여기서 바닥에서 빌빌빌빌빌빌 기고 있을 때 이 타임은 저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요? 여기에서 언급합니다. 왜일까요? 마켓 메이커들이 매집이 다 끝나고 야 이제 한번 시세를 빵 칠 거야 라고 얘기해 줬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 저에게 이 종목을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 김진영 대표님 있잖아. 김진영 대표님께만 얘기해 드릴게요. 자, 로보로보가 로봇 테마를 형성해 가지고 올라갈 거야. 또는 이 회사가 어떤 실적이 있고 어떤 뉴스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공시가 터져 가지고 갈 거야. 그러니까 너만 사라고 해서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하루 흐름들을 2,000개가 넘는 종목을 다 모니터링하면서 보다 보니 어라 이놈아들 봐라 매집이 됐네. 그리고 주가가 드라이브로 딱 걸렸네요. 그게 바로 12월 중순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자 이때 추천드리고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3주 연속으로 계속 로봇 관련주를 언급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에요. 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 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돈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돈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저의 투자 모토가 뭐냐면 세력과 동행하는 매매입니다. 뭐라고요? 세력과 동행하는 매매예요. 우리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기타 등등 과연 이러한 종목들은 세력이 없을까요?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기관 투자자일 수도 있고 외국인 투자자일 수도 있고요. 모든 종목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주가를 올리고 내리는 거예요. 모든 종목에는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이라고 하는 소위 세력이라고 하는 주포라고 하는 세력의 방향대로 우리는 그대로 동행하는 매매를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보티지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어제도 언급드렸고 오늘 또 다시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그럼 대표님 지금 제가 로보티지를 내일 살까요? 물론 내일 사도 되겠죠. 다만 주가 자체가 최근에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점 12,000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38,000원까지 이미 3배가 터졌습니다. 3배. 몇 배요? 300%가 터졌어요 이미. 그럼 이제는 최근 3주 동안 거래한 혹은 그 이전에 거래한 모든 투자자들이 다 뭐예요? 플러스 수익 구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야 이제 나는 좀 꺾어볼래 라고 하는 조그만 아주 작은 매도 시그널이 터진다는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매도가 다 터지는 거예요. 왜일까요? 야 어제 산 사람도 수익이고요. 그저께 산 사람도 수익이고요. 그저께 산 사람도 수익이고 지난달에 산 사람도 수익이에요. 그러면 뭔가 이상 신호가 있을 때는 무조건 매도하는 그런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도 제가 이 시간에 강의 잠깐 드린 게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하실까요? 자, 이동평균선을 제가 빌딩에 대해 가지고 한번 제가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빌딩이 있어요. 자, 4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가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빌딩이 있어요. 창문이 그렇게 있고요. 그런데
이 건물이 오래됐어요.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리모델링 합니다. 리모델링 하는데 여러분들 아래 여기가 뭐가 있어요? 인도가 있죠. 사람들이 걸어 다녀요. 이렇게 사람들이 오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위에 공사 부자재들이 떨어지면은 아래로 떨어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가지고 여기다 무엇을 설치하나요? 안전 펜스를 치죠. 이런 것 많이 보셨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그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도 이렇게 그물로 돼 있고 여기도 이렇게 그물로 돼 있죠. 그럼 각 층마다 이렇게 안전 펜스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제가 설명드렸죠. 이동평균선이라고 해요. 이동평균선. 자, 맨 위에 있는 게 OMA고요. O Moving Average, MA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동평균선. 이동은 무빙이죠. 평균은 에버리지죠. 그래서 앞에 이니셜 따서 MA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OMA 숫자는 말 그대로 캔들의 개수입니다. OMA는 캔들 5개의 평균값을 점으로 찍어 놓은 거고요. 10MA는 10개, 20MA는 20개, 60MA는 60개예요. 그럼 현재 주가 놓고 보면은 자, 5MA, 10MA, 20MA, 60MA, 120MA가 차례대로 있는 게 확인되시죠? 보시나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자, 위에서 공사 부자재가 여러분들 주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 이 공사 부자재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꽝 떨어져요. 그러면 이게 바로 아래 행인이 지나간 인도가에 떨어진가요? 아니죠. 어디에 멈출까요? 어디에 멈추죠? 제일 위에 있는 펜스에 멈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펜스에 떨어진 부자재가 어떻게 더 아래로 더 떨어진다. 더 떨어져요. 위에서 또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OM의 제일 맨 위에 있는 안전 펜스가 꽈당하고 넘어지겠죠. 얘가 넘어지면 그 부자재가 어디로 떨어져요? 그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 아래로 이렇게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어디예요? 주가 자체가 이렇듯 OMA를 깨고 나면은 그 다음 10MA가 받쳐주고 있는 거고요. 10MA가 깨지면은 그 아래에 60MA, 20MA가 차례대로 받쳐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주가가 이 아래 땅굴 파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행인들에게 위험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죠. 주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지금 차트를 가지고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주가는 단기 투자자, 중기 투자자, 장기 투자자가 매 순간 매수와 매도를 공방이 치열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최근에 매수한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더 오래전부터 매수한 사람들은 지금 어떤 영역일까요? 현재 주가요? 다 플러스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손실 중인 사람은 누굴까요? 네,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38,450원에서 34,600원까지 매수하신 오늘 투자하신 분들은 마이너스예요. 보이시죠? 그 외에 투자하신 분들은 모두 무엇일까요? 플러스가 됩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주가가 떨어지는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떨어지는 때 매도를 할까 말까 고민이 많이 되겠죠. 하지만 이걸 오랫동안 매수한 사람들은 위에서 조금 흔들린다 하더라도 매도에 쉽게 흔들리지 않죠. 오히려 너 떨어져 봐. 나는 매수 평단가 저기 아래이기 때문에 더 사야지. 땡큐 기회로 삼는다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눌림목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풀백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눌림목을 공략하는 거죠. 이런 공략 포인트는 어디가 될 수 있습니까?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보조지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간혹 가다가 어떤 전문가님들께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만의 특별한 이동평균선을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뭐 예를 들어서 9MA, 26MA, 19MA, 53위평, 132평, 148위평 뭐 여러 가지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한번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건요. 코어일까요? 아니면은 주변에서 서포트해 있는 보조지표일까요? 보조지표예요. 코어와 주지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좀 전에 제가 비유해서 설명드렸죠. 건물을 리모델링 합니다. 안전펜스를 치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 안전펜스 치는 걸 보면 어떻게 칩니까? 각 층층마다 안전펜스를 치게 되죠. 맞나요? 안전펜스를 치는 데 있어가지고 어때요? 자,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1층, 2층, 3층, 4층 올라가는데 그 1층 바닥면을 기준으로 해서 안전펜스를 치죠. 대부분이요. 그렇게 치죠. 그런데 특이하게 어떤 사람은 야 4층 꼭대기에서 3층이 있는데 3층에다 치는 게 아니라 3층과 4층 중간쯤에 치자.
이런 거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드리냐면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건요. 코어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보조지표예요. 하지만 주식을 하는 대다수의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보는 것들이에요. 이 말은 공통적으로 보는 부분이 지지와 저항으로서의 역할을 크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정배열 종목을 매매하는 이유고 로보티즈가 이처럼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이유 자체는 뭐예요? 단기, 중기, 장기 평선이 아래에서 다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매도 세력이 쉽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저는 이동평균선을 또 무엇과 비교를 하냐면요. 예, 고무줄과 비교를 합니다. 고무줄. 여러분들 고무줄 어렸을 때 가지고 노셨죠? 요즘엔 좀 고무줄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저 소시적에는 네, 반쭈 고무줄 있지 않습니까? 반쭈 고무줄, 네, 검정 고무줄 있잖아요. 그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친구들끼리 놀잖아. 이렇게 쫙 당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딱 놓으면은 엄청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들 친구를 세게 아프게 타격을 주기 위해 가지고 이걸 너무 당겨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고무줄이 끊어지면서 내가 아프죠. 그죠? 저는 이걸 이동평균선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고무줄은요. 자, 당길 수 있을 만큼 뭐가 있어요? 한계치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치 스레스홀드점을 딱 넘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탁 끊어지면서 고무줄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돼요.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예요. 이동평균선도 주가가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기 위한 회귀 본능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격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디스패러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가 자체가 이동평균선과 주가가 많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시죠? 주가 양봉 올라갔어요. 더 갈 것 같죠? 딱 샀더니 상투 잡고서 더 빠집니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주가를 땡길 만큼, 고무줄을 땡길 만큼 끝까지 땡겨난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투 잡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로보티즈를 얘기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것 같습니까? 현재 주가 오늘 38,400원 찍었었을 때 여러분들 주가 위치가 어땠습니까? 여기까지 올라간 상황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주가가 38,450원대 주가에서부터 OMA까지 이 간격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멀어 보여요? 짧아 보여요? 대단히 멀어져 보이죠? 이게 뭐예요? 디스패러티 이격 부분 자체가 최대치 스레스홀드를 거의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라도 매도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을까요? 이걸 이평선에 대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 대다수의 투자자분들께서 이 종목을 이 보조지표 이동평균선 보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동평균선 어떤 특별한 황금 수치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코딩해가지고 프로그램으로 저는 시스템 트레이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1위평부터 시작해가지고 100, 200, 300, 400, 500, 600까지 자 1이라고 하는 정수 단위로 해서 쭉 어떻게 해요? 반복문을 통해 가지고 야 어느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가를 매수 매도했을 때 가장 좋아 이상치를 뽑아볼까요? 그 답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대다수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야 성배를 찾는 특별한 이동평선이 있다라고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계신데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수학적 통계적 기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요. 어떠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어서 매수하세요. 이런 얘기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현재의 주가와 현재의 가격과 현재의 거래량이라고 하는 차트의 3요소를 가지고 주가의 움직임 자체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매매를 진행합니다. 너 올라갈 여력이 있어. 그럼 더 홀딩하는 거고요. 떨어질 것 같아. 다 올라왔어. 그럼 매도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로보티즈는 이제 여러분께 어떻게 설명드릴 것이냐. 자, 올라올 만큼 거의 다 올라왔다. 이제는 매도를 준비하십시오라고 하고 제가 조언을 드릴 거예요. 다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12월 둘째 주부터 셋째 주 마지막 주 가는 거 그다음에 어제까지 해가지고 로보티즈 이제 수익을 다 맛봤고요. 이제는 수익 맛본 걸 이제는 챙길 때라는 거죠. 수익은 줄 때 챙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로보티즈는 이제 수익을 챙길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제가 또 내일 상한가 가지고 내일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제가 노란톡방에 또 어제도 BK탑스를 잠깐 얘기 드렸는데요. 이 종목도 오늘 24% 올라갔습니다. 어제 상한가 같고요. BK탑스라는 종목은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오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어디까지? 6,000원 근처까지 딱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선 두 개로 끝납니다. 왜 주가가 BK탑스가 24%까지 갔다가 밀렸을까요? 여러분들 심플하죠. 어제 제가 설명드린 거 잘 기억해 보세요. 상승 1파, 2파, 3파 진행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추가 상승이 열립니다. 어제 방송을 집중하셨고 노란톡방에 계셨던 우리 시청자분들 BK탑스 갖고 수익을 잘 내셨을 거죠. 그런데 오늘 고점 24% 올라가는 5,950원대 넘어가는데 이 종목을 더 갈 거야 라고 매수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네, 상투 잡는 시장의 눈먼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벌면서 하고 대단히 힘들게 돈 법니다. 힘들게 돈을 버는데 왜 주식 투자할 때는 그렇게 돈을 그냥 펑펑 뿌려댑니까? 돈을. 정말 무개념을 가지고 주식 투자하시면 너무 많으세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차트 언어를 가르쳐 드리잖아요. 저는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여러분들의 돈이 소중하고 제 돈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공인으로서 근거가 없는 뜬구름 잡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정말 결론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투자에 있어서 오리무중 여기가 어딘가 피해가 식별되지 않도록 그러한 매매에 대한 기준을 얘기한다면은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럼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어요. BK탑스 1파, 2파, 3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120일선을 넘어가는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고 그 흐름은 선 하나로 끝납니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 볼까요? 딱.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딱. 이게 뭐예요? 채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승 1파, 2파, 그래서 오늘 3파 여력이 하나 남았다. 그런데 오늘 상승 3파 포인트는 무슨 자리였다? 매도 자리라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비유해서 설명드리니까 뭐 그림이나 찍찍 그려대면서 너가 무슨 전문가야 나도 전문가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직접 그리고 예측하고 한번 매매해 보세요. 감탄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 보는 것들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미국의 월가에서는요 이미 이러한 차트 분석에 의해서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알고리즘 트레이딩 되고 있는 금액 자체가 80%가 넘어가고 있어요. 자산 운용 규모의 80% 넘는 금액이 차트 베이스의 기술적 분석에 근거해 가지고 매도가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 HFT라고 해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초단타 스캐핑 매매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차트가 매 순간 움직이는 부분을 다 따는 거예요. 상승은 상승대로 하락은 하락대로. 여러분들 그것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선진 금융기법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너무 제가 쉽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뭐 저런 거 가지고 뭐 너 하고 있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실력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좀 전에 우리 손민재 앵커님께 말씀하셨지만 제가 팍스경제TV에 방송을 진행하면서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요. 거래일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한 350에서 360일 거래 정도 될 것 같아요. 300일이 넘는 거래일 동안에 상한가를 잡아드린 게 300개가 넘습니다. 하루에 3종목 추천하는데 3종목이 상한가라는 경우도 있고요. 하루만 있었던 거 아니고요. 2번, 3번 이렇게 다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저는 회사의 재료 상승 모멘텀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무엇을 봅니까? 차트에 세력의 그림자가 있느냐라는 거죠. 메이저가 핸들링하고 있는가? 더 상승의 여력을 갖고 있는가? 이 상승이 상한가를 갈 수 있을 만큼의 수급을 갖고 있는가? 그것만 봅니다. 그렇게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 상한가가 난 아이를 매일매일 찝어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기업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불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객관적으로 차트를 접근할 수 있어요. 제가 상한가 종목을 들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대표님은 단기 투자 전문이신 것 같아요. 저는 좀 길게 매매하고 싶은데 우리 대표님은 성향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오해하시더라고요. 제가 노란톡방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린 종목이 또 뭐가 있냐면은 모비렉스라고 하는 종목이 있어요. 함께 볼까요? 자, 모비렉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6.8% 올랐고요. 어저께 4.7% 올랐고요. 이틀 만에 몇 퍼센트가 올랐냐? 10%가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 노란톡방에 대표님 감사합니다. 8%, 10% 수익 났다라고 수익 인증 올려주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노란톡방에 저 종목을 드리면서 왜 드렸냐면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너무 안타까워요. 워낙에 요즘에 TMI라고 하죠. 예, 투머치 인포메이션이네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예, 전문가님들도 너무 많고요. 노란톡방도 너무 많습니다. 그죠? 예, 너튜브 채널들도 너무 많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여기도 공짜, 저기도 공짜, 그 집도 공짜고 이 집도 공짜야. 가가지고 종목 받아야지. 이런 제가 좀 과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썩은 마인드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썩은 거예요. 여러분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까? 내 소중한 돈을? 아니 공짜 정보라면은 그냥 누가 종목 얘기하면 못 사가지고 그냥 안 달라요. 왜 그럽니까 도대체? 여러분들 단돈 10,000원 한 장을 쓰더라도 여러분들 좀 더 가성비 좋은 제품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시고 사시잖아요. 그런데 주식하실 때는 그런 걸 싹 잊어버리고 그냥 누가 뭐 종목 좋다더라 그러면 그냥 삽니다. 그래서 제가요 노란톡방에 종목을 안 들여봤어요. 그랬더니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신 분 기념으로 종목을 드리는 게 모비릭스예요. 그렇게 투자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 제대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제가 모비릭스를 왜 줬는가? 왜 김진영 대표는 모비릭스를 길게 끌고 가십시오라는 멘트와 함께 모비릭스를 드렸을까요? 이유를 알아야지 되죠, 여러분들. 아니 저를 뭘 믿고서 여러분들 물론 네 믿을만 합니다. 근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를 믿고 본인을 믿으셔야 되죠. 그러려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공부하라고 노란톡방에 들어왔더니 종목만 받아가려고 하시는 정말 머리가 홀라당 벗겨지실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노란톡방에 들어오셨다가 제가 조용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한 30여 명분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주시장 살아남지 못합니다. 공부 제대로 하세요. 공부하고 난 다음에 매매를 그 뒤에 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시장은 매일매일 열리고요. 다만 나의 시드머니는 제한적이다라는 것 꼭 명심하시고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2부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추천드렸던 종목 시장에 대한 리뷰를 해드렸는데 대표님 정말 제가 궁금한 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입니다 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2부에서는 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노란톡방에다가 딱딱딱딱 적어주시면은 우리 손민재 앵커님께서 딱 선택을 해가지고 제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럼 제가 2부에서 실시간 대응 전략을 또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대표님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주셨듯이 차트는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즉 내일의 미인주, 주인공은 누가 차지할지 아무도 모르는데요. 과연 대표님께서 내일 오전 장이 시작이 되고 여러분들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미인주, 상한가 가는 종목을 과연 여러분들께 알려드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란톡 오픈 채팅방 미리 들어와 계시면 놓칠 일은 없겠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하시면서 차트의 언어,
같이 배워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시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검색창에 노란톡 검색창에 한밤 차트영님의 투자대지도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하단의 QR코드 저희가 방송하는 내내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카메라 실행하셔서 이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더 편하신 방법으로 미리 들어오셔서 마음의 준비, 상한가 가는 종목 얻어갈 마음의 준비 하시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상담자분은요. 나도 난다님의 사연입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기분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날카롭게 판단을 해주셔서 꼭 본방사수하려고 합니다. GS건설 43,5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찾아봤더니 지난해 연말이죠. 4만 원이 붕괴됐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나도 난다님, 제가 2022년 꼭 새해 복 많이 받으시도록 제가 사연 채택을 했고요. 대표님의 명쾌한 차트 분석과 함께 2022년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앵커님께서는 저보다 훨씬 더 스마트하신 것 같아요. 아마 GS건설을 갖고 계셨나요? 4만 원 깨진 거 어떻게 알고 계시죠? 네. 11월 말일 날 지금 12월 1일이네요. 36,400원 저점을 훼손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때는 이제 시장 자체가 11월 말까지 해서 하락하는 부분, 또한 GS건설 자체도 대형주에 속하기 때문에 지수와 같은 흐름을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 이후로는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오늘 3.62%가 올라온 건 또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이게 그림 하나만 그리겠습니다. 아주 심플한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러한 졸라맨을 하나 그려볼까요? 오랜만에. 자, 여러분들 재밌는 캐릭터 아시죠? 졸라맨. 이렇게 생긴 캐릭터가 졸라맨이죠. 그죠? 졸라맨이 지금 어떻게 서 있어요? 거꾸로 물고 나오면 서 있죠. 차트에 이렇게 물고 나오면 서 있는 졸라맨이 보였을 때는 무엇해라? 매수해라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GS건설은 어떤 상황인 거냐? 이 졸라맨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니고요. 레프트 숄더, 헤드, 라이트 숄더에 대한 추세 전환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럼 여기가 머리는 어디냐? 여기가 바로 머리예요. 목이 이렇게 있고요. 자, 왼쪽 어깨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네, 오른쪽 어깨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아주 유치하지만 여러분께 돈을 벌어들이게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죠. 자, 레프트 숄더, 헤드, 라이트 숄더로 만들려고 가고 있는 구간이죠. 그러면 지금 매수가 자체가 43,500원이에요. 자, 이쯤입니다. 그리고 주가 자체는 언디 39,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지지가 받겠다라고 의지를 보여줬어요. 누가? 메이저가. 그럼 메이저하고 같이 동행하면 돼요. 오케이, 너 알았어. 오늘 3.62%가 올라왔는데 더 올라갈 거야. 걱정하지 마. 단 내가 보유한 주식 또 추가 진입한 물량에 대해서 손절라인을 39,000원을 잡아놓고서 적극적 매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매수가 자체가 43,500원이기 때문에 자, 내일 그냥 과감하게 들어가십시오. 김진영 대표 믿고 39,000원 손절라인 잡고 매수하세요. 타겟 프라이스 어디까지 가면 될까요? 물론 횡보 기간이 43,000원대 조금 저항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만 딱 넘어가면 주가 자체는 과거 9월 달에 만들었던 47,350원이라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는 타겟 프라이스를 자, 이거를 우리 하모닉 패턴 갖고도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A, B, C, D 패턴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도 46,700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포인트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그냥 자신 있게 39,000원 손절 딱 가격 기억하시고 적극 투자, 추가 진입, 평균 단가 낮추고 수량 늘려갖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라고 말씀드릴게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갈 거라고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종목을 추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성공적인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최고님의 사연입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DPC 16,274원의 비중이 25%라고 합니다. 봉이 3개가 있는데요. 아직은 희망이 있을까요? 과연 세력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저희 대표님께서 또 굉장히 이 세력가들 마음을 잘 읽습니다. 과연 세력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DPC를 대응을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PC 보면은 특이한 부분이 있죠. 자, 제가 주봉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어떤 상황을 볼까요? 우리는 차트를 보면요,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 자, 지난 2019년 7, 8, 9월 달에 21,900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작년 4월 달에 다시 21,000원대까지.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다시 21,000원대까지 본 거 보이시죠?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야, 21,000원대 넘어간 매도하라 이야.
이게 이제 답이 보이시죠? 급등했더라도 21,000원대 넣어가면 잉 다시 올라갔다가 잉 다시 올라갔다가 잉 보이시죠? 주가 자체가 21,000원대에서 무조건 그냥 머리를 그냥 딱 때려 맞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이냐? 최근 2년 동안의 움직임 놓고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지 라인이 어디가 형성되고 있어요? 자, 13,000원대 정도 가격 보이시죠? 얘가 지지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점핑해 줬고 다시 한번 점핑했는데 점핑하고 난 다음에 조정권 들어와서 턴어라운드, 조정권 들어와서 턴어라운드가 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죠. 아주 심플합니다. 그럼 이 종목은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추세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아주 긴 호흡으로 놓고 본다면은 최근 2년, 작년 2021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흐름 놓고 봤을 때는 지지가 돼야 될 지지 강력한 추세 라인 포인트가 어디다? 이 포인트가 되죠. 그럼 여기까지 열려 있겠죠. 아직 주가는 하락이 멈추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가 자체가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본다면 조금 짧은 호흡으로 보면 어떨까요? 전고점, 전저점이나 지지라인 이렇게 보일 거예요. 보이실까요? 그럼 결국은 주가가 어디까지 13,000원대까지 이 동그라미 여기까지 좀 빠지고 난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럼 주가 자체가 이 고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파동 자체를 자 이게 1파, 2파, 3파 만들었는데 언더파동 만들어서 13,000원대까지 올 수도 있고요. 이거 안 주고 왜 오면은 저 같은 사람이 너 딱 기다려 나 13,000원 오면 살 거야라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거 봐라. 저희 김진영 대표가 저기서 살려고 하고 있네. 무서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들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것이냐면 지금 포인트는 하락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고 턴어라운드에서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걸 고민하는 그런 자리다. 하지만 여기서 어느 포인트 14,000원이라고 13,900원, 14,000원대가 지지가 될까? 혹은 13,900원이 깨지면은 일단 13,000원까지 추가 하락 열어놓고 볼 것. 추가 진입에 대한 부분을 13,000원을 보고 접근하실 때 13,900원대에서 내가 손절할지 아니면은 이만큼 9,000원 정도에 대해서 손실폭을 견디고 추가 진입할지는 이제 본인의 보유 비중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일단 지금은 DPC라는 종목 자체는 21,000원에서 14,000원대까지 빠진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 구간이 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노리는 이러한 매매를 해보시라고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방송 시간 10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찍고 지금부터 빠르게 들어오셔서 내일부터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보시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분은요, 어흥띠까님의 사연입니다.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네, 늘 정이 넘치는 우리 진영 대표님, 에디슨 EV 23,000원, 비중이 20%라고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 에디슨 EV 제 귀에는 굉장히 낯이 익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얼마 전에 상한가 종목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과연 어흥띠까님이 다시 한번 붉은 장대를 기록할 수 있을지 차트의 흐름 다시 한번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디슨 EV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20날입니다. 네, 12월 20날 이때입니다. 상한가 간 날 이때 오전에 추천드려가지고 상한가 그리고 그 다음날 추가 상승 네, 15.85% 올라까지 저는 에디슨 EV를 공략한 포인트는 바로 12월 20날과 12월 21일 이 이틀이었어요. 자, 다른 날들은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오로지 나는 이때 내 레이더에 들어왔고 이때 상한가 공략 그 다음날 15% 갭 상승까지 여기까지만 타겟팅하고 끝났던 아이예요. 근데 이 종목을 또 보고 계신 분들이 계셨고요. 오늘 뉴스가 나왔죠. 뭐 이 에디슨 EV가 쌍용차 인수 컨소시엄에서 뭐 제외가 됐다. 뭐 그따운 뉴스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했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한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저는 모릅니다. 네, 에디슨 EV가 쌍용차 인수 관련 컨소시엄에 들어가는 회사인지도 저는 그조차도 몰랐어요. 12월 20일 날 니네도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매수 의견을 드렸고 상한가를 갖고 그 다음날 15% 올랐을 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을 오늘 또 물으셨던 우리 시청자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어제 혹은 지난주였던 걸 기억하는데요. 21,300원이 깨지면 손절하세요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에디슨 EV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가가 18.56% 하락을 했습니다. 자, 보이시죠? 18.56%가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을 나는 이게 에디슨 EV가 컨소시엄에 뭐 참여하는 회사인지 또는 거기서 빠져나왔다는지 저 몰라요.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거는 21,300원이 지지가 되면 올라갈 것이고 21,300원이 깨지면 하락할 것이나 그것만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만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오늘 분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게 어제 오늘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어제 저점 포인트가 21,500원이에요. 제가 손절나는 21,300원 잡으라 했습니다. 21,300원을 한번 가격을 볼까요? 이 정도 되나요? 이 정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 21,500원에서 지지받고 강한 흐름, 자 그리고 올라갈 막 대단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메이저도 또 뉴스를 가지고 대응을 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재료를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메이저가 그 뉴스를 가장 먼저 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거 제대로 되려나? 긴가민가 했었죠. 네. 그런데 오늘 뚜껑 열어보려고 하니까 이 아이 봐라.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떡합니까? 지켜야 될 가격을 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손절을 해야 될 가격을 아는 것과 손절을 하는 가격을 알지 못하는 큰 차이가 있어요. 막연하게 뭐 예를 들어서 에디슨 EV가 그래 쌍용차 인수 관련한 컨소시엄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좋은 일이 발생할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막연한 뭐예요? 희망 고문이 주가가 오늘 18%가 하락하는데 손절을 어디서 하지 몰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마냥 내 계좌를 안고 가는 거고 내일 추가 또 하락도 우리가 또 예측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 종목 자체는 지금 손절 라인을 놓쳐버렸어요. 그럼 대표님 지금 손절할까요? 아니죠. 왜일까요? 자, 주가가 지난 12월 30일 고점에서 하락 1파, 오늘 2파 빠졌습니다. 하나 더 빠지겠죠. 하나 더 빠지겠죠. 근데 대응 자체를 내일 보합 출발한다 했었을 때는 보고 계시다가 반등 영역에서 2만 원 정도에서 반등 영역에서 돌파하지 못하면 손실을 좀 줄이란 얘기예요. 자, 이러한 전략. 두 번째, 보합 출발하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반등이 아니라 하락한다. 그냥 바로 보합 출발해가지고 하다가 하락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손절. 왜? 파동이 하나 더 열려있기 때문에. 그럼 이 파동 자체는 어디까지 열릴 것이냐? 17,000원을 하회하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일봉 볼까요? 여러분들 121선 아래 포인트가 마이너스 16.37%까지 더 추가 하락할 수가 있어요. 가격이 어딜까요? 15,590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거는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 현재 주가로 놓고 봤었을 때 자, 흐름 자체는 오늘 대운봉이 빠졌습니다. 대운봉이 빠졌죠. 그런데 지지 라인이 있다 없다? 현재 포인트는 없어요. 지지가 어디까지 빠질까요? 아래 120일 동안 에디슨 EV를 공들였던 사람들이 여기는 깨지 말아라. 여러분들 심리를 이렇게 똑같이 접근해 보면 돼요. 내가 어떤 특정 종목을 갖고 있어요. 내가 매수한 가격이 2만 원이야. 2만 원을 깨려고 할 때 여러분들 무슨 액션을 취하나요? 깨지 마라고 더 사주잖아요. 야, 깨지 마. 내가 지켜줄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120일 동안 에디슨 EV를 투자한 투자자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120명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 저 사자. 여기 깨지면 안 돼. 큰일 나. 그렇기 때문에 121선이 지지라인이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 지난 12월 1일 날 최저점 포인트가 13,000원이에요. 결과론적으로는 여러분들 13,000원에서 15,900원까지가 매수세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이저들은 의도적으로 거기까지 뺍니다. 왜? 손절을 거기까지 유도시키고요. 13,000원에서 15,900원 그 폭에서 무엇을 합니까? 추가 진입을 하고 메이저들도 대응을 하고 빠져나올 준비를 하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에디슨 EV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시청자분들 한두 분은 아니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13,000에서 15,900원대까지 추가 진입을 생각을 하시고 매매할 필요가 있고요.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매매할 필요가 있어요. 내일 시장이 보합 출발해가지고 하락하는데 이 부분을 그냥 가만히 들고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단 컷하고 현금 똑같이 만들고 주가가 더 빠지면 더 아래에서 사면은 떨어진 폭만큼 위험 회피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에디슨 EV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한 시간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세 종목도 함께 봐드렸고요. 그 다음에 2022년 또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노란톡방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린 종목이 또 어떻게 갖고 그 종목들이 매도 시점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또는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된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11시부터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1시간씩 하고 있는데요. 1시간 시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나머지 이야기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하고 있고 무료 공개 방송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